힘드시죠? 요즘에 특강 들으시고 하신다고. 151페이지 할 차례죠. 토지거래허가제도. 오늘 진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죠? 뒤에 지금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토지거래허가제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제대로 푸시면 확인 설명서까지 제대로 하시면 33개, 34개. 나머지가 이제 6개, 7개 남아있는데 뒷부분에 분묘규직권이 있겠죠. 분묘규직권 더하기 장사 등에 관한 법.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지 어쨌든 출제가 되는 부분이 실무 쪽에. 그 다음에 농지법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농지법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 물어요. 그 다음 뒷부분에 가시면 금인제도도 있긴 한데 간단히 보시면 되고, 실명법은 부동산 실명법은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사특별법 시간에 한 문제 나오죠. 우리 시험에는 매년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비중은 분묘규직권보다는 비중이 좀 적어요. 간단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매년 나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문제, 민사특별법 시험에 2문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서 2문제 이상 이렇게 3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 경매 쪽은 반드시 나오는 것이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있죠. 여기에 1문제. 순수하게 법원 경매 쪽은 권리 분석하고 경매 절차가 있는데 그건 시험에 기출로 나온 정도 체크하고 용어 정리 정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경매 같은 거 조금 부족한 부분, 경매 같은 것 그런 것은 나중에 9월달에 쪽집게 백선할 때 넘기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한 37개, 8개 정도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일단 뭐 요약 정리를 다 하기는 그러니까 허가 구역 지정 요건이 있겠죠. 지정 요건에 적합하면 지정권자가 있을 것이고, 지정권자가 허가구역 지정하게 되면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이고, 허가구역 지정되면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어떤 거래할 때 허가증이 필요한가 허가 대상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 되면 허가 절차가 나와야 되고, 허가 절차에서 나오는 말이 허가 불허가 처분 이외에도 선매 제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받게 되면 이의신청 제도, 그 다음에 매수 청구 제도. 허가받게 되면 허가받은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주거용으로 쓰겠다, 농업용으로, 임업용, 축산업 있겠죠. 개발사업 하겠다는 허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그 나머지 이제 보상금 제도나 그건 문제 나왔던 부분 정리하시면 되고, 프린트물 한 장 나왔죠. 보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 제도하고 내용이 좀 다르니까 그걸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자, 요거부터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거기 3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틀린 것.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구? 지정권자는 국정하고 시도지사이고, 허가권자는 누구? 허가권자.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이고, 허가증을 내주는 허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이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사람. 국장이 지정하려면 어디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게 되면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해야 되겠죠. 심의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지정이 되었습니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국장이 지정하게 되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 거쳐서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에게. 시도지사 지정했다면 누구한테 올리고, 국장을 거쳐서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게 되면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공고하고 열람해야 되겠죠. 며칠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며칠간 15일간. 그럼 지정의 효력은 지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국장 시도지사 지정한다 되어 있고 토지의 투개적인 거래가 성행,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허가구역은 5년 내 기간. 맞아요? 그 국장이나 지정할 때, 시도 지정할 때 최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통 한 3년 정도 정합니다.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어디? 2개 이상의 시도 국장이 지정하고 동일 시도 안에 일부인 때는 시도지사. 그래서 동일한 시도 안이지만 2개 이상의 시군구 동일 시도 안 밑줄 그게 답이죠. 그러면 누가? 시도지사가. 국장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기획위원회. 그러니까 심의, 지정, 통지, 공고, 열람 그렇게 절차상 좀 읽게 두시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재지정할 수 있다.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3년을 정했다. 3년 정했는데 3년이 다 끝나는데 아직까지 투기가 몰린다. 지가가 오르고 있다. 오류가 있으면 재지정해야 되겠네. 재지정도 지정과 똑같은데 한 개 다른 것이 심의 전에 국장이 재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뭐? 누구? 시도지사 의견 정치.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심의 전에 시군 구청장의 의견 정치가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재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제할 때는 효력이 언제 발생돼요? 공고된 날.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 지정할 때는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정, 축소, 해제, 재지정은 5일 하면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공고된 날. 에? 32번 지정, 해제 옳은 것 시도지사 재지정 밑줄 심의 전에 누구 의견? 시군 구청장 의견 들어야 한다. 국장이 재지정 누구 의견? 시도지사 의견. 1번이죠. 2번은 됐고 넘기시고 3번 같은 게 공고는 며칠 이상 공고하고 앞뒤가 바뀌었다고요. 공고는 며칠 7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은 15일간 열람. 공고된 5일 후지 7일 하면 안 되죠. 33번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로서 허가 대상인 것 할 때 뒤에 괄호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다. 그죠? 기준 면적은 알고 계셔야 되겠네.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미지정지역은 90, 그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180, 200, 660, 100, 90 이하는 허가구역 내에 있지만 허가 대상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지역 외에는 기본이 250인데 농지는 얼마? 500이면은 1000 이하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초과할 때만. 다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면적을 정할 수 있다.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죠? 기준 면적 초과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교환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 대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허가니까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유상 행위이면 예약도 허가 대상이죠. 그러면 어떤 거래, 토지 거래 허가 제도니까 어떤 거래 계약할 때 허가증이 필요하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 있으면 유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매매 또 교환 이미 유상 넘어가죠. 지상권 설정 계약도 지료 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면 유상이죠. 이때가 허가 대상인데 요것뿐만 아니고 대물 변제 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돈을 10억 빌려 쓰면서 돈을 못 갚으면 허가 대상인 땅 10억짜리 땅을 대신 주겠다. 소유권 넘기는 거 아니에요? 부담부 증여. 모르겠다. 증여는 무조건 무상입니다. 무상이어서 원칙은 증여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닌데 채무 부담을 넘기면서 그 허가 대상인 토지가 안 팔려. 허가증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파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약정해버려요. 내가 최대한 담보를 잡아서 내가 돈을 쓰고 그 허가 대상인 토지를 네가 가져가라 증여 이렇게 해요. 그 실질은 증여이면 허가 대상이 아닌데 일반 매매하려 보니까 허가증이 안 나와. 그러면 변칙이잖아요 이게. 응? 허가 대상인 토지에서 채무를 다 최대한 담보를 잡아 땡겨 쓰고 그 한 10억짜리 담보 잡고 담보 잡혀 있는 토지를 증여한다고. 실제로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응? 부담부 증여는 무상인데 이렇게 허가제도를 피할 목적이니까 일반 그냥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닌데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이다. 유저당 배우신다. 유저당은 보통 저당권은 아파트 담보로 1억 원 빌렸으면 1억 원에 대한 저당권 들어가죠. 한 개 더 적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 목적물 소유권은 채권자에 이전한다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일반 저당이 아니고. 이런 게 이제 매매 교환, 지료지급 약정에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허가 대상인데 부담부 증여나 또는 대물 변제 계약이나 또는 유저당 행위는 허가 대상으로 본다. 예? 그러면 허가 대상인가 아닌가는 기준 면적 이하이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 구역 내에 있지만 건물만 취득하고 싶으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고 소유권 지상권 아닌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닌데 유저당은 허가 대상이다. 무상인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닌데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이다. 예약도 포함되니까 가등기도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여기 허가 대상이요. 그럼 지금 교환은 허가 대상이다. 이다. 증여는 아니고 임대차 아니고 대물 변제 예약. 대물 변제 예약은 돈을 못 갚으면 허가 대상인 토지 소유권 넘기라 그 말 아니야. 그 다음에 판결 동그라미. 자, 나중에 정리할 때 경매, 가등기, 판결 이런 걸 정리를 하시는데 판결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인가, 계약서 검인 대상인가 이렇게 나눠요. 토지 거래 허가 제도죠. 거래 계약할 때 허가증이 필요하다면 거래 계약이 아니면 허가증이 필요 없네. 경매는 법률 규정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고 판결은 계약은 아니죠. 그런데 이행 판결이 있죠. 허가 구역 내 소송 걸었다고 판사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라. 이행 판결 때리면 소유권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이행 판결은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 넘어가죠. 형성 판결은 판결 자체가 권리 변동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판결은 계약은 아니지만 예외로 허가 대상이 있다. 농지증은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가 있으면 농지에 대해서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이든지 경공매 판결 관계없이 이전 등기 사유가 있으면 다 가져와라. 경매도 가져와야 이게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판결은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도 계약서 검인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서 가지고 검인 받아와라 그 말이니까 계약이 아닌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판결은 예외로 검인 대상이다. 그럼 가등기가 문제네 지금. 가등기는 허가 대상은 유상이며 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검인 가등기는 허가증 필요해요. 여기는 이전 등기할 때 이것도 이전 등기할 때 물권 변동이 있는 본 등기할 때 가져와라.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토지 건물에 이전 등기할 때 이전이 수반될 때 물권 변동이 있을 때 가져와라 그 말이니까 가등기는 물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나옵니다. 경매 농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경매 농지 경매에서 입찰대로 매수 신청해서 최고가 되었다고 농지증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가져와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거기 시험 잘 나와요. 가등기는 허가증만 필요하다. 농지증에는 필요 없어요. 판결은 뭐 다 필요하다. 이건 뭐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요거 두 가지가 시험 나오는데 판결은 계약은 아니지만
허가 대상이고 금인 대상이고, 농지증은 경공매, 판결, 매매 기한 증여 필요 없이 계약인가 아닌가 필요 없이 이전 등기 사유면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판결은 허가 대상이다, 농지증 발급 대상이다, 금인 대상이다. 이 표 보신 적이 있다 없다? 요약집에는 어디 조선천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매는 아니지만 판결까지 넣으니까 몇 개? 3개. 34번 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허가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허가 기준인데, 1번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다. 허가 안 받아요? 받아야지. 2번, 3번, 4번, 5번은 다 법률 규정에 의한 법 나오면, 거기 중에서 시험 나오는 것이 3번 민사집행법. 경매는 계약 아니죠?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정도. 옆에 페이지 35번은 기준면적은 꼭 보세요. 기준면적. 과로에 국토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간은 기준면적이 없다. 공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180, 200, 660, 190 초과인가, 도시지역 밖에 250, 500, 1000 초과인가, 그것만 보자 그 말입니다. 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법시험에서 작년에 나왔던 게 36번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 옳은 것. 도시지역 외 허가 구역에서 임야 얼마? 1000 초과할 때 허가 대상이지 허가 요하지 않는다. 답 1번이죠. 시도지사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듣고, 시도지사 밑줄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의견 필요 없고 지방의회도 아니고, 시군구청장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뭐 할 때? 재지정할 때 필요한 것이고, 지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중앙도 아니고 시도. 허가구역에 지정한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가 아니고 언제부터 5일?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시고 맞게 고치시고,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5일 후. 그 5일 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그걸 잘 놓치신다 그 말입니다. 실제 시험 나가시면 허가구역이 동일 시군구 안에 일부다. 누가? 지정한다. 누가? 그러니까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할 때는 시군구청장,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불허가 처분받았다. 며칠? 이 신청할 수 있다. 요약집 가져오셨어요? 요약집 DPS 꼭 한번 보셔야 돼. 이 신청 제도는 구제 제도니까 시험에 기간 같은 거 묻는다고요. 뒤에 137페이지 있나요? 137페이지 위에 표 있죠? 표. 맨 밑에 하단에 이 신청 있잖아요. 그죠? 허가 신청 시 허가 관청에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있었는 날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이 신청 넣으면? 동그라미 1번 시장 등에 이 신청 넣으면 이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어디? 시군구 도시기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했죠. 했다면 다시 결과는 통보합니다. 그죠? 그게 이 신청 제도이고,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처분의 통지 있은 날 얼마? 1개월 이내에 어떤 권리를 가져가라고? 이것도 기준을 이렇게 잡아 두셔야 되지. 선매 협의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매는 국가기관이 공익사업에 필요해서 가져가겠다 그 말 아니야. 이때는 소유권 지상권이 허가 대상인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경우도 있겠죠. 지상권 가지기 위해서 허가받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선매협의는 국가기관이 소유권만 가져갑니다. 선매협의 대상은 소유권만. 어떤 가격으로 선매협의해요? 감정 가격을 가지고 합니다.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매수 청구하네. 매수 청구할 때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안 팔린다. 허가증 불허가 처분 나왔으니까 안 팔리니까 가져가라 그 말 아니야? 이때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도 가져가라 할 수 있고, 지상권 다 매수청구 대상이고, 어떤 가격으로? 공시지가 가격 기준인데
다만 허가 신청서에 넣은 가격이 있죠. 허가 신청서에 적어온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공시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은 낮은 가격으로 선매할 수 있고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예? 됐어요? 이런 게 표에 다 있어요. 그 표만, 허가 제도는 일단 구석구석 다 보실 필요가 없고 앞에 표가 다 있잖아요. 128페이지 표를 먼저 보시고 표만 조금 읽어서 보시고 세세한 내용은 9월달 넘어와서 백선할 때 정리하시면 돼요. 허가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하려고 보니까 이것만 해도 1시간 걸린다. 1시간. 됐죠? 그래서 거기 표 보시면 137페이지 시장 등이 매수자를 지정하는데 매수 가격은 박스 아닙니다. 지금 요약집에서 동그라미 2번 예산 범위 내에서 공시가 기준인데 신청서, 허가 신청서 기재 금액이 공시가보다 낮으면 뭐 신청서 기재 금액 낮은 금액으로 매수합니다. 매수합니다. 자, 그래 지금 문제 들어오시면 90일이 아니고 뭐요? 1개월. 됐죠? (37번에) 2번 있나요?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 1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단의 토지 전체 거래한 것으로 본다. 허가 대상인 토지가 있다고 매매했죠.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 일부를 판다고 쪼개니까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도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다음에 얼마 이내에?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 체결할 때는 전체 토지를 거래한 것을 본다. 그러니까 허가 제도를 피할 목적으로 일부를 쪼개서 팔지 못하도록 한다. 읽어는 두셔야 돼. 감만 잡아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지정할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 최초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로 본다. 똑같은 거요.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전체 토지가 허가 기준 면적 초과 있는데 공유 지분대로 쪼개서 다 해버리면 허가 면적 이하로 쪼개서 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을 읽어두세요. 국가인 거 3번 돼 있고 거기 3번, 5번 지문 있죠. 5번 지문은 138페이지 13번 적어놓으세요. 요약지 한번 가보세요.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수용이 되었다고. 수용되면 수용된 토지만큼 대체 농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용된 농지의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시가 기준으로 대체 농지 가액은 종전 토지 가액 이하입니다. 138페이지 가서 꼭 체크하셔야 돼.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데 허가를 내준다고. 내주는데 종전 가액이 가액 이상이 아니고 뭐 이하. 138페이지 13번 있죠. 기억 있나요? 기억. 농지법에 따라 농지 외의 농지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쓰려고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 수용 미출할 협의양도 미출 수용된 자가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종전토지 가액 뭐 이하의 가격으로 대체농지 취득하려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고. 그 몇 년 동안 쓰라고? 이용 의무기간 2년. 그러니까 뭐 2년은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 대부분 다 2년이고 5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인데 그거만 나중에 체크하시면 되고. 한번 읽어두셔야 돼요. 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두시라고. 종전 토지가 이하이어야 된다. 이하.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38번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5번 질문 보세요. 5번. 허가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 옛날에는 15일 이렇게 했는데 민원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가 없다. 그럼 언제부터 처리 기간? 선매협의 통지 또 없다.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로 간주해버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하라 그 말입니다. 다음 날, 끝난 다음 날. 39번은 옆에 134페이지 적어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고 허가구역 내 몇 킬로? 주소지로부터 30km입니다. 30km. 그런데 뒤에 둘째 줄 다만 있나요? 농지 협의 양도했죠? 또는 수용이 된 사람이 협의 양도 수용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대체농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원칙은 농업인이 농지를 농사 짓고 있는데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기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30km 원칙인데 농지를 가진 사람이 협의 양도해서 넘겼다고 수용된 사람이 대체 농지 찾을 거 아니야? 그때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80km까지 봐준다고 해요. 원칙은 30km. 협의 양도 수용 나면 3년 이내입니다. 80km 이내. 체크하시라고 해. 단수 숫자니까 뭐 시험에서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40번은 허가 불허가 처분. 허가 신청받은 사람 시군구청장이 요건을 따져보겠죠. 따져보면서 1, 2, 3, 4번을 따져보고 허가 불허가 처분한다. 그걸 읽어두셔야 돼. 계획에 적합한지 실수요자 맞는지 환경에 적합한지 면적에 적합한지 따져서 본다고. 1, 2, 3, 4번 읽어두셔야 돼. 5번 같은 것은 택도 없이 임대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신청할 때 기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1번에) 환경, 1번에 실수요, 3번에 계획, 끝에 계획 있죠. 4번에 면적 있죠. 그걸 따져서 기준에 적합한지 따져본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뭘 따져보고 허가 불허 처분할 것인가. 그 4개가 다 맞아야 허가 처분이 떨어지고 한 개라도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41번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2번, 3번 보세요.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이 간조조항인데 이거 모아놓은 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허가받은 토지가 농지다. 농지증 받아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았으면 등기 신청하러 갈 거 아니야? 계약서에 또 검인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 누구? 시군구. 검인권자 시군구니까 허가받으면 농지증 간주, 검인 간주. 하지만 허가받은 계약이 매매 계약이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자 허가증 받았다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면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예외가 없으니까 신고는 해야 한다. 됐나요? 이런 거 체크해 두시고.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어제 내 수업도 아닌데. 아래 가면 위에서는 못 알아들어. 167페이지 읽어두세요. 3번도 그렇고 4번 허가증 발급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됐어요? 뭐 5번은 이 신청은 아까 했고 넘기시고. 42번의 매수청구 저기 불허가 처분 매수청구 밑줄 하시고 137페이지. 뭐 4번이 답입니다. 매수 가격은 매수 청구한다는 말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증이 안 나오니까 불허가 처분 받은 게 안 팔리니까 돈이 필요하고 급하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 말 아니야. 그럼 가져가는 사람이 국가기관은 높은 가격 가져간다 낮은 가격? 뭐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격은 선매할 때 감정, 매수인거는 공시지가. 방금 전에 허가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낮거나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낮은 금액으로 가져갑니다. 1번 같은 거 다시 읽어두시고, 5번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다. 그럼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 그 말은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43번 허가받지 않으면 1번 허가받지 않으면 외국인 특례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외국인 특례법에서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있죠. 군사문화 생물 생태 있죠. 이건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문화 생물 생태이면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그죠?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죠. 형벌이 얼마? 2-2.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있다 없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있잖아요. 외국인 다 포함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있죠.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뭐? 무효. 2-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형. 그래서 외국인도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면제가 있다. 예외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특례법에 따라서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이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종목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도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으면 특례법상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게 다른 거예요. 허가 제도는 무효 맞는데, 허가받지 무효는 맞는데 외국인 특례법에서는 2- 형벌이,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2-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형. 예? 여기는 2-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3-3이) 아니고 2-100분의 30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해야죠.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때리고 이행강제금 나오겠다. 연결이. 5번 지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이행명령 기간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죠?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44번은 138페이지 적으시고, 이용 의무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답은 2번. 사업용 땅은 토지는 4년이요. 사업용 땅은 4년. 나머지 1번에 주택, 3번에 농업, 편익, 복지시설 다 2년이요. 현상보전 5번이 현상보전 있죠. 기간도 시험에 나오고. 그럼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가 때리겠다. 그것이 이행강제금인데 토지 거래 허가받은 사람이 이용해야 할 의무기간이 있다 없다? 매년 1회 이상. 의무기간 내에서만 매년 1회 때리는 거예요. 의무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이행명령 때렸죠. 이행 안 하죠. 이행강제금 이미 부과했죠. 부과한 다음에 이행을 했다고. 그 뒤에는 안 때려야 되겠지.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합니다. 예? 그런 거 배우신다고.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45번에 이용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3번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몇 개월 기간을 정해서 3개월 이내 기간. 이행 명령은 3월입니다. 이행 강제금은 농지법으로 나오더라. 농지법 배웠어요.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 농사 안 짓고 있죠. 그러면 지가 처분해야 되겠지. 그 시군구청장이 가만히 쳐다보니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처분도 안 해. 처분 명령 때릴 거 아니야. 처분명 농지법상 처분 명령 기간은 6개월 이내 기간 중에서 처분.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1회 이행 강제금 부과. 토지가액이 얼마? 100분의 20 이내에서 20 이행 강제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토지 거래 허가 있죠?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때리죠. 이행 명령 기간 얼마? 3월 이내의 기간. 이행은 이행강제금 때리죠. 최대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10, 7, 5 때린다고. 그죠? 농지법을 묻고 있는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관한법상 토지 거래 허가 제도인가? 다르죠? 이거 막 적고 싶어요 지금? 필요 없어요. 적지 마요. 백선할 때 제가 비교해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적기.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꼭 나오면 좋은데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 나와. 몇 프로는. 이게 몇 개월은 나중에 정리하시라. 이거 꼼꼼하게 다 세세히 가버리면 8월 달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정리하는 전체 내용에서 이거 숫자까지 다 가버리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버거워서 안 된다고. 아, 이런 것이 있다. 나중에 지가 정리해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정리 안 해주면 이야기 꼭 해요. 왜 저 백선이 넣어준다 했는데 왜 안 넣냐고. 안 넣을 수 있잖아요. 까먹고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 하시라고. 근데 백선도 정리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이것도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넣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요약집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요약집처럼 만들어도 관계없는데 내용이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갈수록 내용이 얇아져야 되니까 지문도 3월 초과 휴업 이런 거 다 알잖아. 이제 6월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을 빼도 되죠. 그런데 혹시 또 중개사법 공부를 덜 한 사람이 백선 가지고 총 정리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간 펜은 처리해놓고 컴퓨터 작업할 때 이제 싹 빼든지 뭐. 그 대신에 이제 박스 해가지고 밑에 박스 해가지고 정리를 이런 게 이행강제 같은 거 군데 정리 좀 해놓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고쳤어요. 네. 2번은 이행강제금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자는 매년 1회 조사해야 한다. 그것도 보충이니까 매년 1회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고 있는가 조사해야 한다. 조사해보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 그럼 이행명령을 때리고 이행강제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2번 3번 연결하시고 4번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에 정해진 기간 3개월 이내죠.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가액에 토지 취득가액에 취득가액 몇 줄?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보세요. 선매는 누가 쓰고자? 국가기관이 공익사업료로 쓰고자 하니까 공시까지 들어 매도인한테 협의 들어가면 절대 협의가 안 된다고. 그나마 좀 올린 게 감정가격 아니야? 매수인거는 누가 답답해요? 매도인이 답답하지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 낮은 가격을 가져온다. 공시가. 그러면 이행 명령을 때리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 벌을 때리는 거 아니야 지금. 때릴 때 최대 높은 가격. 취득가격이면 취득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 취득가격대로. 그래서 선매는 감정, 매수인거는 공시지가.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낮으면 낮은 가격대로. 그 이행 강제금 할 때는 감정 가격에 또는 공시가에 100분의 10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잘 안 보입니다. 100분의 10은 잘 보이는데 앞에 가격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취득가액. 이행 강제금은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이행할 때까지 때리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언제까지만 이용 의무 기간까지만 부과죠. 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이 최대 100분의 10에서 7, 5까지를 읽어두셔야 돼. 100분의 10은 방치하고 있다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아예 안 쓰고 방치하고 있다. 그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내가 쓰는 게 나빠요? 남한테 세놓는 게 나빠요? 그 허가구역은 실수요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쓰려고, 내가 집을 지어서 쓰려고, 농사 지으려고 그게 중요한데 내가 쓰는데 허가받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임의로 내가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임의로 다른 오용, 변경해 쓴다고. 내가 쓰죠 지금. 그럼 5%. 남한테 세를 놨다고. 이게 더 나쁘지? 7%. 방치 10. 임대 7. 그 다음에 내가 쓰는데 변경 승인받지 않고 내가 임의로 쓰고 있다고. 나머지 기타 7. 뭐 기타 친다 이렇게 하더만. 공급생들이 보니까. 그 방치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고 오용. 내가 변경 그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뭐 7. 그대로 읽어두세요. 내용이 너무 많다.
중개사법성인들이 지금 미치겠다 이것 때문에 자기 예상대로 진도가 안 나간다 지금. 문제는 또 억수로 많이 만들어놨죠. 이 선생님은 괜찮아요. 요거라도 읽고 가시라고. 허가 제도에 대해서 요약집 읽기는 더 힘들어요. 문제화된 것을 고쳐서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 있는 문제. 그럼 허가 제도가 좀 잡힌다고. 그 요약집을 보실 때 표고리라는 거 그걸 먼저 머리에 한번 담으시고 구체적인 문제, 이론적으로 요약집을 쭉 보시면 지금 효과는 없어요. 요약집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효과 없다고. 왜냐하면 황칠이 다 돼 있으니까. 빨간 펜에다가 파란 펜에다가 온갖 칠이 다 돼 있잖아요. 그건 공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 푸시든지 어쨌든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놓고 틀린 지문 고치고 애매한 지문을 요약집 찾아가 다시 적어보고 여기에 공부요. 백선 나오면 이제 뭐 기출문제 크게 필요 없지만 백선 안에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7번에 이행강제금 139페이지에서 읽어 두셔야 돼. 139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틀린 것에서 꼬표 되어 있죠. 꼬표란 말은 서울 사람 모른다. 꼬표가 뭐예요? 꼬표 X 이렇게 했네. 꼬표 하니까 꼬표가 뭐야? X.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박스 안에 보통 지문이 3개, 4개 나오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 부과할 수 없죠? 이행 명령을 이행했다. 이행 명령 드렸죠?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3개월 이내 정해서 이행 명령을 했다고. 이행을 안 했어. 부과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행 명령을 이행할 수 있잖아요. 이미 부과된 것은 부과합니다. 이행 명령을 이행한 다음에는 부과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면제가 아니고 징수해야 한다. 이행을 했다. 새로 부과는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기간이 1월 했다가 30일 했다가 난리다. 그 다음 48번 선매는 받으셔야 돼. 선매.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선매 쪽에서 잘 나와요. 공법 시험에서 보면 선매와 관련, 선매는 먼저 뭐 하겠다고? 내가 국가기관 등이 공익사업용으로 우선해서 선매 매수하겠다는 권리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한다. 수용권까지 포함한 거 아니에요. 선매는 우선해서 내가 매입하겠다고. 근데 감정가격대로 선매 협의되라니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돼요. 안 되면 시군구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가 끝나야 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앞에 4가지 있었잖아요. 계획에 맞는지 환경에 맞는지 수일수요자인지 면적에 적합한지 따져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다 따로 한다고.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그 2가지가 선매협의 대상이에요. 공익사업용 토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선매할 수 있다. 선매자 지정 통지는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 자 보세요.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할 때는 허가 신청 들어왔잖아요.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시군구청장이 보니까 이 땅은 공익사업용이 더 필요하다.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허가 받았는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선매제를 정한다 그 말입니다. 선매제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얼마? 1개월. 그 선매제 지정할 거 아니야? 지정했다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협의 끝내는 거예요. 1개월이 나오는데 지금 지문은 2번에 선매자 지정 통지는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했다고 통지한다고.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소유자에게. 아, 네가 허가 신청 넣은 토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니까, 아니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선매하겠습니다. 선매자 지정했습니다. 누구를 정했더라고?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정해서 지정 통지한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다음 밑줄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고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 1개월 이내에 뭐 선매 협의 완료. 그거 보세요.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뭐 하고 선매자를 정해서 통지해 주는 기간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선매자로 지정 통지했잖아요. 소유자한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얼마? 15일 이내에 선매 가격 등의 선매 조건을 정해라 말이 돼요. 전체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는데 중간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얼마?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선매 협의를 마쳐야 한다. 그죠?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 선매 협의를 완료하고 선매 협의 조서를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한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선매 협의 조서의 조건이 단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뭘 첨부하고? 계약서 넣어야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선매 협의 조서 괄호 거래 계약서 4번 첨부. 계약서 4번 첨부는 당연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협의가 되었으니까 뭐 계약서 첨부합니다. 선매 가격은 공시가가 아니고 뭐 감정 가격 기준.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뭐보다 낮으면 공시가가 아니고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 답은 5번이다. 그죠? 그 다음에 49번 50번이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건 프린트물 나갔죠? 한번 읽어 두셔야 돼. 이게 이제 작년까지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국토기획법이 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작년까지는 지금 배우시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어떤 법에 있었어요? 공법이라는 법은 없는 거요. 국토계획법 안에 있었다고. 전체 공적인 관계를 겨는 공법 안에 법이 6개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있을 때는 포상금 지급 대상 사유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포상금 준다는 말은 없었다고.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거짓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고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없었다고. 그런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특례 규정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버렸어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으로 통합되면서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신고 고발 대상에 뭐가 들어갔는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전락이 들어갔다고. 프린트물이 내용이 제법 많아요. 거기에 49번에 포상금 옳지 않은 것 부동산 등의 부동산 등 뭐하고 뭐 부동산 토지 건물하고 권리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 있죠? 등에 관한 실제 거래 가격을 뭐 거짓으로 신고한 자 포상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고를 뭐 한 자? 아니 거짓 신고한 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500과 거짓 신고한 자 취득가액의 100%네요. 그러니까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사유는 신고하지 않은 자는 포상금 지급 사유 아니에요. 뭐 한 자? 거짓 신고한 자.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건 어디서 왔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지급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이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에 접수할 거 아니야. 접수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이요. 2개월. 이 학지 보세요. 답은 2번이요. 3번은 지우시고 3번은 5번 시군구 재원을 한다. 그거 읽어두시고 프린트물 있어요 지금?
읽어 두셔야 돼. 한번 보세요. 왜 건당 50만 하면 안 되는가? 지금 프린트물에 포상금의 지급 있죠? 포상금의 지급은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 포상금 지급할 수 있죠? 기억 체크해 보시면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뭐? 거짓으로 한 자. 거짓. 그 다음에 니언디 것은 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니언 토지거래 허가, 변경 허가받지 않거나 변경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포상금 줍니다. 그 다음에 디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포상금 지급 사유는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뭐한 자? 거짓. 토지 거래 허가 변경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그 다음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포상금의 재원은 시군구 재원을 한다. 지문에 나왔죠? 3번이 바뀌었다. 3번이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이 있죠. 포상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기억 신고관청이 적발한 후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 들어야 되죠. 똑같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밑줄 적발하기 전에 거짓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 대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뭐?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 말은 뭐요?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했다고. 신고한청이 적발되기 전에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청에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 고발했다고. 그 신고한청이 이미 뭐요? 확인하고 얼마 과태료 때렸다고.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 100분의 과태료 부과했다면 확인되었다 그 말 아니야. 그때 포상금을 줘라 그 말입니다. 그 미연 허가관청, 디귿 허가관청 있죠. 그 기억만 위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있잖아요. 그럼 3번의 기억하고 연결하시면 돼. 그 신고관청이나 쓰는 것은 허가 토지 거래 허가는 니언 디귿인데 지금 이번에 포상금 지급 사유에 기억이 추가되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누가 포상금 줘요? 신고관청이 나와야 되고 니언 디귿은 뭐요? 허가관청이 준다 그 말입니다. 니언의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 받은 자 형벌 얼마라고요? 2-100분의 30이죠. 신고하거나 고발했는데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뭐가 되었다고? 공소 제기. 2-100분의 30이다. 그 말은 형벌 대상이다. 그럼 재판 대상 아니야? 재판 대상이면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한다. 확정 판결이 필요 없고 검사 단계에서 뭐 했다면 공소 제기나 기소의 결정. 불기소 처분 준다. 무혐의 처분 없는 거야. 이건 공인중개사법과 똑같은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공소 제기 기소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받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자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사건에 대해서 누가? 허가관청이 뭐 이미 때렸다면 이행 명령을 했다. 그 말은 목적대로 쓰지 않구나. 허가관청이 확인해서 이행명령 때렸다면 확인되었죠. 그때 포상금 줘라. 그럼 포상 금액은 얼마 줄 것인가? 밑에 5번 있나요? 5번. 포상금의 지급 내용은 포상금은 신고 고발 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 데에서 기업,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뭐? 거짓으로 한 자는 얼마 때려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2하에서 때리죠. 그 때린 금액의 100분의 얼마? 20에 해당하는 금액. 만약에 이게 100분의 취득가액이 100분의 5다 그 말은 100분의 5 이내에서 때리겠다 할 때 지금 신고한 가격이 4억 이하 5억의 금액이겠죠. 이 금액에 따라서 100분의 2 줄 수도 있고 3, 4, 5 차등이 있다고. 그럼 만약에 1,000만 원 때렸다. 1,000만 원.
5억이다 5억. 5억짜리다. 만약에 100분의 2다. 그 얼마요? 100분의 2. 1000만 원 되겠죠? 그럼 1000만 원 부과했다고. 그러면 보상금 얼마 주라고? 1000만 원에 100분의 20 주니까 얼마? 200만 원 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거짓 신고한자에서 허가한청이 신고한청이 때렸잖아요. 때린 금액의 100분의 20, 5분의 1 부과한다고. 준다. 보상금 준다고. 근데 주더라도 최대 얼마 한도가? 1000만 원 한도. 거짓 신고한자에 대해서 보상금 주는데 신고한청이 과태료 처분 때린 금액의 100분의 20을 주는데 한도는 얼마? 1000만. 이런 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괜찮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토지거래 허가,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거짓 허가 받은 자 이용 목적도 이용하지 않으면 얼마? 요건 50만 원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때리는 거예요. 허가는 다 50만 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1단의 토지에 대해서 신고 고발한 건은 몇 건으로 본다? 보상금 지급 절차 거기 밑에 넘겨보시면 2번 저기 프린트에서 뒷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7번 있나요?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 2개월 이내에. 그 니은의 기억의 공동신고 니은의 두 건은 똑같아. 공동 들어오면 균등 합의하여 신청했다면 합의한 대로 두 건 나오면 최초 똑같아요. 이 프린트물 가지고 지금 49분 50분 읽어보셔야 돼. (50분의) 박스에 디귿 있죠. 디귿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수사기관이 고발사건을 접수했다. 수사기관이 고발사건을 접수한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입니까? 토지거래 허가입니까?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과태료밖에 없어. 과태료 대상인 것은 수사기관 검찰하고 관계없지. 그러니까 수사기관 나오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한 거 있죠. 그런 게 2-100분의 30이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나온다고. 수사기관이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접수한 자체가 통지하는 게 아니고 접수하여 수사 종료 맞게 고치시면 접수하여 수사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검사가 어떤 결정 공소제기 기소에 결정한 때는 오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습니다. 해서 수사기관을 넘겼잖아요. 수사기관은 누구요? 검찰이겠지. 검찰가 수사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지체 없이 통보하고 아니면 수사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 결정 났습니다.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접수한 자체를 통지하는 거 아니에요. 접수하여 수사가 종료되거나 며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51번 52번은 됐어요.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서는 앞에 했죠. 하면 33개 34개 나와요. 조금 쉬셨다가 뒤에 시험 날 만한 부분을 보죠.